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1식 이야기 통째로 먹는 식문화로 돌아가야 한다. 에도 시대의 서민들은 비타민의 존재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생활 속에서 각기병을 예방하는 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일례로 백미를 먹을 때는 반드시 단무지나 누가지깨 절임, 쌀겨에 소금과 물을 넣고 오이, 가지 등의 채소를 통에 담아 절인 것을 함께 먹었다. 한동안 통에 담가 절인 채소는 씻어서 쓱쓱 썰어 쥐어 짜기만 해도 근사한 음식이라는 에도 시대의 만담 한 구절도 전해진다. 여름 더위가 한창일 때 더위를 식혀주는 술안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런 채소 절임이다. 이는 쌀겨통에다 소금과 물을 넣고 절인 오이나 가지를 말한다. 황갈색으로 물든 이 새콤한 절임을 시원한 우물물에 씻어 생강을 곁들여 가다랭이 풀을 뿌려 먹으면 더위에 축 늘어진 몸에 활력이 생긴다고 한다. 이것은 딱히 어렵거나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쌀겨에 절여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는 채소 절임이 여름 한철의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이야기는 이치에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 비록 풍요로운 시대는 아니었지만 서민들의 생활을 보면 건강한 삶을 위한 식생활의 정수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의 상류층들은 병 때문에 요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도쿠가와 가문의 마지막 쇼군인 요시노부는 향년 77세로 도쿠가와 가문의 역대 쇼군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쇼군이라고 하지만 한때는 민간인으로 전락한 적이 있었다. 민간인으로 살았던 시기에는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살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뱀장어나 미꾸라지를 좋아했다는 일화가 남아있는 걸로 봐서 비타민도 제대로 섭취한 듯하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식재료는 통째로 먹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실 현대인의 식생활은 요절한 에도시대의 쇼군들과 매우 유사한 구석이 있다. 식사량이나 횟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불균형한 식생활이었던 것이다. 채소는 잎째, 껍질째, 뿌리째, 생선은 껍질째, 뼈째, 머리째, 곡물은 도정되지 않은 것을 통째로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야말로 이와 같은 식문화의 원점으로 돌아갈 시기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채소는 잎째, 껍질째, 뿌리째, 생선은 껍질째, 뼈째, 머리째, 곡물은 도정되지 않은 것을 통째로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야말로 이와 같은 식문화의 원점으로 돌아갈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생선에 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수산물은 정말 안전할 수가 없다고 저는 기필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년에 몇 차례 하신 그 횟수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생선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그닥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통째로, 잎채로, 껍질째로, 뿌리째로 드신다면은 굳이 생선을 드시지 않아도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땅에서 나는 모든 그 식물들, 이왕이면 농약이 처지지 않은 채소이면 최고겠죠. 그 들의 산에 난 논밭이 가까이에 없는 들의 산에 난 나물들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청어의 지방은 왜 몸에 좋은가는 제가 임의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저는 생선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선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 정말 하루에 30가지 음식을 먹어야 할까?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발표한 영양 지침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서는 하루에 30가지 이상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권장량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한 어린이나 임신부에게는 하루 30가지 음식을 먹으라고 권장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양약, 그러니까 보조약품, 보조식품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데요. 뭐 비타민, 뭐 미네랄, 뭐 풍부하고 함유되어 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그 다단계로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천적관계를 이용해서 작물을 생산하고 그 작물로 뭐 알약을 만든다고 하는 곳, 그 유명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는데 저는 충분히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작가분, 이 의사분 말 맞다나. 하지만 식사 때마다 매번 30가지 음식을 먹기 위해 앞으로 몇 가지를 더 먹어야 하는지 세는 것도 칼로리 계산과 마찬가지로 귀찮은 일이다. 게다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30가지나 되는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떻게 혼자 사는 사람뿐이겠습니까? 4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5인 가구도 마찬가지고 힘들죠. 또한 오색 밸런스 건강법이라 하여 식재를 적백, 황록, 흑 5가지로 나눠 매일 5가지 색채 음식을 권장하는 건강법도 있다. 하지만 가지는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오색 속에 청색은 안 들어가는지 버섯은 무슨 색으로 분리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토마토의 빨간색과 꽃게의 빨간색은 영양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색깔과 영양이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는 말하기도 어렵고 실용적이지도 않다. 이와 유사하게 마고와야사시, 일본어로 손자는 상냥하다는 뜻인데 이런 표어로 맘에 콩, 고마, 참깨, 와카메, 미역, 야사이, 야채, 사카나, 생선, 시타게, 버섯의 조합을 생각한 식사를 권장하는 건강법도 있다. 솔직히 이런 것에 일일이 신경을 쓰다가는 식사 자체가 귀찮아질지 모른다. 굳이 이렇게 많은 식재료가 필요한 것일까? 복잡한 식습관 대신에 통째로 먹는 것이 좋다. 즉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생선이라면 쪄서 말린 것이나 잔멸치, 잔물고기, 잔새우, 꼴뚜기 같은 해산물을 껍질째, 뼈째, 머리째 전부 먹는 것이다. 채소도 잎째, 껍질째, 뿌리째 통째로 먹는다. 곡물은 도정하지 않은 상태로 먹는 방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균형 잡힌 식생활이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양을 생각한다면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영양소를 거의 같은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 30가지 음식이나 5세 건강법에 신경을 쓰다 보면 즐거워야 할 식사가 의무감이나 업무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뭐니 해도 식사는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된다. 귀찮은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맛있게 먹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자. 중요한 키워드 되는 중요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영양소를 거의 같은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챕터를 하나 더 추가해서 3장 하겠습니다.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한 4가지 조건. 비만의 3고를 알고 있는가? 여기 고자는 높을 고자거든요.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압.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고혈압은 흔하죠. 약을 그냥 우습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고혈당, 고지혈증 3가지에 모두 해당되거나 아니면 이 중 두 가지와
굵은 허리를 한 사람으로 남자는 85cm, 여자는 90cm가 넘으면 비만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큰데 그 기준이 남성이 더 엄격한 이유는 남성이 내장지방형으로 위험에 더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사에게 비만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해서 고지혈증 치료제나 혈압을 내리는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된다.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생각 못하죠. 자기가 조율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하는 게 운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혈압에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백내장은 기본이고요. 모든 걸 다 알고 사세요. 질환들을 막 다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자골신경통 이런 거. 그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이 사람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식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주세요. 과식, 지방, 설탕, 염분. 요것만 피해주시면 사는 동안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질환 속에 파묻혀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먹는 양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1집 1채 다이어트와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선 이의 지방, 특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세포 표면의 막인 세포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다.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계란의 신선도를 볼 때 노른자를 젓가락으로 집어도 터지지 않으면 신선하다고 한다. 저 지금까지 이런 달걀은 만난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런 노른자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닭에게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사료를 먹여 고지혈증으로 만들면 튼튼한 세포막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의 원료이기도 하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면 인체는 활동성이 크게 떨어져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진다. 옛날에는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키우던 닭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했다.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육류를 섭취한다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육류를 섭취하면 성호르몬 수치가 약간은 올라가기 때문에 기운이 나게 된다. 정력을 북돋으려고 육류를 섭취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육류를 먹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콜레스테롤이 아주 결핍되어 있던 시대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매일 육류를 섭취할 수 있는 현대에 저런 ED,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발기기증부전이에요? 발기기증부전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무언가를 먹고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건강한 사람이 그것을 매일 먹는다면 오히려 영양 과잉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일부러 먹어서 섭취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합성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일부러 먹어서 섭취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합성이 된다. 음식을 통해 영양을 과잉 섭취하면 비만의 원인이 되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지금과 같은 포식시대에 중년과 노년의 비만인 사람들은 더 이상 육류를 먹을 필요가 없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서 성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여성은 폐경후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등 성호르몬 탓에 암이 발발할 확률이 늘어나게 된다. 즉, 콜레스테롤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라는 현대인의 3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최근 서구에서는 육류나 유제품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섭취를 억제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맥거번 보고서에서 겐로크 시대 이전의 식단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평가는 지금 시대에도 입증이 되고 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동양인의 경우 폐경 후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 하지만 동양인과 달리 서양인들은 폐경 후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인종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서구에 사는 동양인의 경우에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폐경 후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암 발생률은 체질이나 인종의 문제가 아닌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늘고 이로 인해 폐경 후에도 성호르몬이 증가하여 유방암이 늘고 있는 것이다. 끝.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많이 헤맸네요. ED 때문에.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발기기증부전이에요? 발기기증부전?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생요법을 말하는 건데 그 자생요법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식이 절대 아니고 육류를 섭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복,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과식을 삼가 조심하십시오. 오늘 밥 한 공기에서 반을 떼어서 놓으시고 반만 드세요. 그것을 일주일 하시고 보름 하시고 그러면서 서서히 줄이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지금 3달 가까이 될걸요. 그런데 제가 1일 1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이 먹던 장단이 있잖아요. 백골, 어른들 말씀으로 밥통. 그 밥통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공복감을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나나로 채웠습니다. 바나나랑 두유. 근데 이제 지금은 공복감을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의 진미를 봐도 이렇게 당기지가 않고 육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마치 임신한 여성처럼 헛구역질을 해요. 입덧하듯이. 그리고 그 몸에서 거부를 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양반도 그런 언급을 해주는데 갱년기 올 수 있는 그 연령대에는 어쨌든 새끼를 먹되 당연히 양을 줄여서 그래서 이제 새끼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지금 사실은 갱년기를 부드럽게 잘 넘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완경을 좀 더디게 오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영양 보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방울토마토 같은 거 섭취하거나 바나나, 그 다음에 견과류, 해바라기 씨 그런 거를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병원에 가서 돈 다 까먹지 마시고 평소에 건강에 대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장을 보러 가는데 그 복싱하는 데였던 것 같아요. 막 소리를 막 엄청나게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요즘 뭐 젊은 분들 말고도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피트니스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카스에서도 올렸었는데 그 이제 뭐 암에 걸리셔가지고 몇백만 원을 돈을 들여가지고 말하자면 안 먹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덜 도정된 뭐 현미, 그 다음에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짜서 그걸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기껏 그런 데다 기부하면 좀 덜할 아까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피트니스도 그렇잖아요. 피트니스도 보면 굉장히 막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하자면 코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우픈 현실 아닌가요?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요거도 드시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진짜 이거 너무 우픈 현실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드시는 양의 반을 줄이시거나 좀 직접 해서 드세요. 채소 주변에 한살림, 주민생협, 자연드림 이거 회원가입 하셔서 커피 좀 덜 마시면 회원가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그 출자금 그런 게 아까워서 회원가입 못 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본인들의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마이너스만 빼면 뺄셈만 잘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